충주 지역 절반의 점심 한 끼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당 물가가 폭등하며 점심 비용까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충주시가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황영호 당선인이 국민의힘 12대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통상 다수당의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되는 가운데 황영호 당선인은 도의회 전반기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집지를 복본화하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종이의 재질과 재본 방식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복제하는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다시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직장인들 요즘 점심값 부담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음식점들이 가격을 일제히 올리면서 10,000원 갖고도 식사 해결이 만만치 않은 그야말로 런치플레이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청주 지역 절반의 점심 한 끼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반값 냉면으로 직장인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청주의 한 냉면 전문점입니다. 단골들을 위해 10여 년간 5,000원의 가격을 유지해왔지만 치솟는 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200~300인분의 냉면은 금세 팔려나갑니다. 안 올리려다가 5월 달에 올렸어. 5월 초에 한 2달, 3달 그냥 해보다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1,000원 오래 올린 거예요. 청주 지역 음식점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음식별로는 올갱이국이 11.76%로 1년 새 가장 많이 올랐고 두부김치와 콩나물밥, 김밥, 칼국수 순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6.71%나 올랐습니다. 10,000원으로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청주시 4개구 중 흥덕과 상당구가 점심 1인분 평균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섰고 청원과 서원구도 10,000원 선에 근접했습니다. 급여는 오르지 않는데 주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점심에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어요. 뭐 커피까지 마시면 뭐 기본 15,000원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달요금 상승까지 추가할 경우 음식 물가는 이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값 상승에 점심 끼니를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지난달 4대 편의점 도시락 매출은 1년 전보다 최고 48%나 증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충주시가 간판이나 화장실 등을 개선해주는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장 임대료 내기도 빠듯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에서 30년째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선인규 씨. 햇볕에 바래고 낡아 글씨조차 알아볼 수 없었던 간판이 산뜻하게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해준 덕분입니다.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손을 대야지 하면서도 그게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그 운영 자금에서 그걸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14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조승현 씨도 오랜 수건이던 현대식 화장실을 갖추게 됐습니다. 남녀 공용의 낡은 화장실 때문에 손님들의 원성이 자자했지만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엄두를 못 냈어요. 네. 근데 그 돈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장사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전달됐는지 매출액도 올랐어요. 꽈배기 가게를 운영하는 이선희 씨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면서 가게 운영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다 보니 늘 일손이 부족했는데 큰 짐을 덜게 됐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매출도 줄고 원재료가 너무 올라서 이 시기에 엄청 큰 도움이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충주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업소당 최대 200만 원씩을 지원해 간판이나 화장실, 키오스크나 인테리어 등을 지원해주는 코로나19 특별 점포 환경 개선 사업에 나선 겁니다. 지난 2020년 8천만 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15억 원으로 18배나 늘렸고
지원 점포 수도 900여 곳으로 23배나 대폭 늘렸습니다. 지역의 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감축한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서 그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영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의 국민의힘 황영호 당선인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황영호 당선인은 국민의힘 당선인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의장 후보로 선출됐는데요. 예상대로 다음 달 1일 의장에 선출되면 청주시 의회 의장에 이어 충북도 의회 의장에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28명의 당선인 투표를 거쳐 황영호 당선인이 국민의힘 12대 도의회 의장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투표는 2차까지 가는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막판 이옥규 당선인이 출마를 포기한 가운데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임병훈 당선인이 탈락했고 2차 투표에서 황영호 당선인이 오영탁 당선인을 눌렀습니다. 당선인들은 청주권과 비청주권 후보 간의 맞대결에서 초선의 청주권 후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도의회에 첫 입성한 황영호 당선인은 청주시의회 의장에 이어 충북도의회 의장에 오르게 됐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집행부 공직자부터 가장 인정받고 신뢰받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갔는데 여야 간 협상에 필요한 원 구성은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두 자리인 부의장 한석과 상임위원장 한 자리, 가능하다면 특별위원장 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대 의회가 정말 의장 선거에 우리 국민의힘 의장 선거를 보시다시피 정말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12대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임시회에서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뽑고 다음 달 4일에는 상임위원장 5명을 선출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복본화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직지 원본을 넘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해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고인쇠박물관에 자리한 직지 심체효절 영인본입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우리의 자랑스런 기록유산이지만 단순 복사본인 영인본만을 두고 있습니다. 직지 원본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학원만 보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인본보다 한층 더 실물에 가까운 직지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이의 재질과 재본 방식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복제한 직지 복본화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직지를 사랑하는 청주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실제 원본, 오리지널 원본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이번 사업은 직지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재현한 현상 복본과 1377년 당시 직지의 원형을 추정해 만든 원형 복본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복본화는 원본을 그대로 베껴 같은 것을 여러 벌 만드는 것으로 각각 30부씩 모두 60부가 제작됐습니다. 형상 복본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똑같은 형태로 이제 복본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원형 복본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처음에 직지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과연 어떤 형태일 것인가를 갖다 추정을 합니다. 직지 복본은 오는 9월 열리는 직지 문화제를 통해 대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반 시민이 많이 좀 접할 수 있고 직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전국에 유수한 기관에도 좀 배포를 해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직지 원본은 국내의 미발견 상태지만 우리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으로 직지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됐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리산에 방사됐던 반달가슴곰 오삼이가 또다시 충북 지역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2달 만에 보은 옥천 지역까지 100km 이상을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오삼이는 코드번호 KM53을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최근 보은과 옥천 지역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경남 합천 가야산에서 동면에서 깨어난 뒤 2달 만에 10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동한 것입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으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 서식하는 개체수는 현재 79마리. 이 중 보훈 옥천 지역까지 올라온 건 오삼이가 처음입니다. 오삼이는 2015년 지리산에 방사된 이후 수차례 경북 김천 수도산에서 발견됐고 2018년에는 또다시 북쪽으로 향하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서 버스에 치여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영동군의 야산에 나타나 벌통을 먹어치우는가 하면 등산객에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떠돌이 반달곰이란 별칭이 붙을 만큼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왔습니다. 일정한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이제 그런 패턴을 보이다가도 지금처럼 이제 튀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보험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이제 다시 이제 쭉 내려오는 경향을 또 보이고 있으니까. 오삼이가 짝짓기 경쟁에서 밀려났거나 먹이를 찾아 이동했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지만 오삼이의 영역 확장이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이 사람을 기피하는 훈련을 받은 데다 식물성 위주로 섭취해 공격성은 크지 않지만 만에 하나 마주쳤을 경우 공격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말고 곰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뒷걸음질로 멀어지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는 원숭이 두창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22일부터 국제선 취항이 예정된 청주국제공항에 해외 입국자 검역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 치료병상인 충북대 병원에 원숭이 두창 전용 병상을 1개 지정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 이곳에 격리한 후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청주 연고 프로축구단인 충북 청주FC의 초대 감독으로 최윤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최 감독은 2부에 속해 있던 강원FC를 일부로 승격시키는 등 그동안 K리그 4개 팀의 지휘봉을 잡은 경력이 있습니다. 최 감독은 다음 달부터 충북 청주FC의 총괄 디렉터로 선수 영입에 집중한 뒤 내년 시즌부터 감독으로 경기장에 나섭니다. 올해 1분기 충북 30대 취업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발생 시점인 2년 전보다 8.7%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충북 지역 30대 고용 현황에 따르면 30대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충북 30대 고용률은 74.8%로 전국 1위에서 10위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B 6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CJB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시청자위원회에서 김경배 위원장과 위원들은 경제난 속의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프로그램 제작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캠페인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CJB 신규식 대표이사는 지역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의 6월 첫 열대야가 이틀 연속 나타났습니다. 밤새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청주 지역은 수온지가 조금씩 내려가다 오전 6시 20분경 25.7도에서 아침 최저기온을 기록한 뒤 다시 상승했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6월에 열대야가 나타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선 청주의 경우 16일 빠른 겁니다. 민선 8기 청주시의 시정 목표가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으로 결정됐습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더 좋은을 통해 시민이 걱정 없이 행복을 누리는 청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방침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도시, 즐겁고 살맛나는 꿀잼 행복도시 등 5개를 선정했습니다. 제천시가 추진 중인 의림집들 자연치유 특구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 뒤 진행 방향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김창규 당선자에게 보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림집들 사업은 민선 7기 이상천 시장의 공약으로 1,600억 원을 투입해 전답 195헥타르를 매입한 뒤 오는 2026년까지 대규모 휴양 편의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청주시 옥산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1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3개 동이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2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